안녕하세요. 문우성 성공대학 네트워크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우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너 왜 그런 다단계나 하고 자꾸 나한테 그런 불편하게 이런 걸 전달하니? 하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시죠? 저 역시 21년간 받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그래서 22년 전에 아미엘 도전했고 5년 전에도 애터미를 도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 한 번 저는 또 추가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공통적입니다. 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선택은 한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투자가 주식 투자에 규제가 돼서 돈을 벌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도 써내서 인세소득 받고요. 또 본인도 투자에 대한 어떤 것을 법칙을 익혀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것들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막상 현실에서 실행하기에는 극히 힘든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보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다른 어떤 지식과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일반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든지 수많은 어떤 어, 그 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정상적인 이런 봉급 생활자로는 평생 먹고는 사는데 부자 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만 자영업이 10개 중에 8개는 파산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때는요, 더 위험도가 높아서 부자가 되려다가 되려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서 성공했다 치더라도 돈은 벌지만 몸이 망가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오너가 돼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려면 사실은 빌 게이츠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주크버크라든지 아주 새로운 어떤 아이템과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처럼 정주영처럼 아주 그냥 특출한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오너가 된다 하면은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 인베스터 게이터가 되는 거죠. 투자자가. 여기까지가 가야 완전히 이제 부자인데 여기까지 못 갑니다. 결국은 일반 직장에서요. 결국은 비즈니스 오너로 가든지 또 자영업자에서 비즈니스 오너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바로 투자자로 가거나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이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처럼 힘들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부자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거나 투자자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 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구불법이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걸 체계화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잣돈 모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을 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죠? 어떻게 해요?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600조를 넘고요. 1인당 대출이 1억 2천에서 요거는 좀 몇 년 전 데이터니까 1억 5천 정도, 1억 8천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출 금리가 또 인상이 되고요. 그죠? 1금융 계산 안 되니까 제2금융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자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생존 기간이 3.4년밖에 안 되고요. 또 부동산 업종은 또 2.3년밖에 안 돼요. 중산층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붕괴되는 코스로 옛날에는 된 거 봤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차려가지고 좀 성공한 거 봤거든요. 퇴직 후에 이걸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만 명이 이제 이 자영업으로 뛰어들다가 다 몰락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에 불황에 늪에 빠지면요, 되던 것도 망합니다. 결국은 자영업도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직장을 하는 일이 그럼 답인가? 열심히 우리 미생 드라마 보셨죠?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어떤 직장인들입니다. 우리들 다 대부분 여기에 민초들은 여기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장그래가 뭐라 합니까?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야.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야. 이런 어떤 마음 속에서 기회라도 잡을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빌딩 안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갖다가 오른다고 이렇게 과장이 오과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가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비정규직에서 결국은 이제 끝나죠. 그리고 정식으로 들어갔던 워킹맘도 아이의 뒷모습만 보면서 기억되는 엄마라는 어떤 부분에서 직장 워킹맘이지만 육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죠. 결국은 우리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오과장과 장그래가 그 서울역에 보이는 그 빌딩 올라가서 우리는 아직 미생이야 라는 어떤 단어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버티고 살아서 남아야 완생을 향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장기래는 진짜로 완생의 길은 진정이 있나요? 이런 물음표를 던지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진짜 부자 되는 길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부자는요, 이런 건물을 갖는 건물주가 되는 것, 그쵸? 임대사업자 되는 거죠. 그럼 한 100억짜리 빌딩을 갖게 되면 이게 4천만 원인데 요새는요, 임대료가 많이 안 나와서요, 한 2,500만 원 정도, 100억짜리 빌딩도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에서 월 2천만 원 정도 버는 다이아몬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장급이나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자산을 100억 모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려면요, 일단은 종잣돈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그리고 지하까지 팔 수 있는 은내와 끈기가 몇 년 있고요. 지상에 올라와도 임대를 안 받거든요. 계속 재투자해서 결국 한 10년, 15년 정도 해서 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미생, 직장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을 또 해서 요행수를 바라다가 시대변화 흐름에 잘못 걸리면, 이렇게 특히 코로나 사태 걸리면 어떻게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좀 잘 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야 된다고 또 직장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전문직에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우월감을 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내 몸 노동 수익으로 근반한 수입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자산 소득이 아니는 겁니다. 그래서 물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통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끝난다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빨리 퇴직이 옵니다. 대체 가능한 노동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부자 되려면 어떻게 돼요? 권리소득, 시스템소득, 임대소득, 인세소득, 이것을 갖다가 적어도 월 1,000만 원 정도 만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22년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을 다 해봤어요. A사에도, 글로벌 A사, 국내 A사에서도. 근데 유지하는 어떤 부분들이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고르는 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 자발적, 소비자가 재구매하는 구조,
그 다음에 마케팅이 바로 맨 밑에 시작하는 아래 직급들이 빨리 돈이 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면 유입됐다가 사라지고 유입됐다가 사라지고 어떻게요? 비전 받다가 떠나고 비전 받고 떠나고 물통사업과 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회사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의 선택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단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격도 좋아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자, 종합해 보면 돈 버는 방법은 그래서 1번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들은 뭐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회사를 창업하라. 그럼 큰 부자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요? 워런 버핏처럼 시스템을 소유해라. 주식을 보유하거나 건물을 갖다가 임대사업을 보유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바로 부자가 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랬죠? 이 1번, 2번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스템에 같이 합류하고 참여하라. 동참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다.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이다. 자본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요? 능력 좀 부족해도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사업. 이것이야말로 서민들에게 주어진 21세기의 새로운 기회.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회창이 여기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이 말은 정말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견을 버리시고요. 지금 디지털 소비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좋은 물건만 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게 플랫폼 기업화되는가? 미래에. 그 다음에 마케팅 소득이 합리적이고 정당한가? 공정한가?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너를 믿을 수 있는가? 오너가 잘못되면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무조건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 무조건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는데 알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회사 고르는 거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왜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빌딩 주인이 되려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빌딩 주인은 못해도, 회사를 차리지 못해도 바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참여해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3년, 4년 후에는 그 시스템에 물통사업 그만두고요. 파이프라인 건설해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